랑랑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긴 또 어디죠? 여기 한강입니다. 한강이요. 이번에는 대전의 엑스포 쪽입니다. 자, 저희가 계속 이어서 대전을 임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좀 뭔가요? 궁금한 게, 뭐 어떻게 하면 투자를 좀 쉽고 잘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막연한 질문이긴 한데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렇죠. 저는 단연코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당연하게 공부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사실 공부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뭐 운동 유튜브 열심히 보고 운동책 열심히 본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시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투자를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저는 생각을 좀 바꿔서 일단 투자를 좀 먼저 해볼 필요성이 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했다가 괜히 뭐 물리고 이럴까봐 겁이 나가지고 솔직히 맞아요. 내 아무거나 막 할 수는 없잖아요. 랑랑님이 한다고 해서 네, 좀 겁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어차피 우리가 처음 물건 투자하는 건요,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 준 걸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괜찮은 물건들도 결국 뭐 저 같은 유튜버들이 말했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가족들이 말했다거나 친구들 혹은 회사 지인들, 이런 사람이 말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거는 처음 뭐 한두 번 해본 사람뿐만 아니라 투자 경험이 꽤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같이 업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하는 게 아니면은 사실상은 다 누군가 추천해서 하는 것을 관심 가지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상. 네. 어차피 공부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이제 그런 물건들이 정말 괜찮을까, 이런 거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인 건데, 우리가 투자를 하지 못하는 건 그런 걸 검증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왜냐, 이론적인 거는 금방금방 다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책 한 권만 보거나 아니면 저희 랑부풀에 와서 한 달만 배워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는 명백하게 안 해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해보는 것만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사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지만 네. 또 막상 큰 돈이 들어가는 또 결정이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아주 좀 그 막연한 두려움인데 일단 해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시간을 많이 놓쳐요, 사람들이.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우리가 첫 번째로 초점 맞춰야 되는 게, 어차피 처음부터 잘하는 건 힘들단 말이죠. 내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그럼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지금 빨리 두세 번의 경험을 채워놔야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빨리 잘해질 수 있다, 요거여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잘 못하는데 잘하려고 한다, 그럼 결과가 뭐겠어요? 그냥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진다, 이거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그거를 좀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 자가로 살 수도 있고, 네. 내가 실거주로, 네. 아니면 뭐 투자용으로 뭐 갭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음, 이 어떤 구매를 하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어떻게 접근하냐. 이게 안 그래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서울에서 이제 인강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잖아요, 좀 유명한 곳들은. 그런 데서 이제 인강 보고 오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뭐 전에 배웠는지 한번 물어보면, 소액으로 갭 투자를 좀 해서 돈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똘똘 한 차로 바로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대구 사정은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죠. 뭐냐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차피 좋은 집을, 신축 아파트를 충분히 살 수 있고 그게 가장 기대치가 높은 상황인데 왜 굳이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각 지역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바로 사기 힘드니까 중심부에는 그렇게 이제 돈을 좀 모으고 살아라고 하는 건 뭐 이해할 수 있겠는데, 대구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내가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신축급들로 사줬을 때 내가 이제 똘똘한 한 채가 된다, 이것도 이제 자산 증식용이 되겠지만은 투자용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한 대 낮춘 상태에서 나머지 돈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를 좀 노려봤을 때 하기가 쉽다. 그럼 자가를 먼저 마련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력이 된다면 갭 투자 이런 걸 알아보자.
그쵸. 말씀 주고. 네. 근데 자가를 사고 나면은 네. 뭐 돈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갭 투자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아,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좀 공부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첫 집을 사는 것 자체는 어차피 그냥 내가 이제 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사면 돼요. 어쨌든 신축급으로 사준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남는 돈 가지고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무피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액 투자죠. 5천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는 뭐 구축 아파트긴 하겠지만 대체로 그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집을 산 경험도 좀 있을 뿐더러 다른 지역에 대한 것들도 이제 공부를 좀 해 나가고 뭐 이렇게 임장도 다니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시간과 그리고 지식들을 좀 쌓인 상태에서 좀 더 잘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집이 없을 때 내가 그냥 공부를 먼저 하는 거랑 네. 내가 내 집을 산 경험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랑 네. 이게 대하는 게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어떤 데서 많이 차이 나냐면 이걸 뭐 쉽게 말해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육생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뉘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주요 생각이 뭐냐면요. 무주택자 분들은 할까 말까를 고민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1주택자 분들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집보다만 좋으면 돼. 그럼 무조건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할 때 항상 보면 1주택자 분들이 항상 이 얘기해요. 야, 무주택자는 진짜 좋은 시기다. 근데 무주택자 분들 그 공감 안 하거든요. 할지 말지를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영부영 시간이 가버리면 저는 사실 그게 가장 최악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생각하는 점이 너무 다르다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죠. 제가 듣고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 네. 난 자가를 먼저 시작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돈이 없는데 자가를 사기는 힘들 것 같고 네. 또 너무 무리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저희 랑라님이 보시기에 내가 사려고 하는 집에 몇 퍼센트 정도의 금액을 네. 가지고 있어야 좀 자가를 사는 게 맞을까요? 그럼 우리 대구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대구 기준으로 지금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괜찮은 신축급이 대략 한 5억 정도예요. 84 타입. 84 타입 기준으로 대략 5억 정도인데 이제 그래도 그 옆에 있는 좀 싼 것들을 하게 된다면 이제 4억대 중반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대략 이 정도 수준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최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70%잖아요. 뭐 최대 80%까지 되는데 그건 조건이 따로 필요하니까 70%라고 친다면은 이제 뭐 5억 기준은 3억 5천이고 그럼 내 현금은 1억 5천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축 기준으로는 최소 1억 5천 이상은 좀 들고 있으면은 바로바로 좀 노려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사회초년생이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입장일 때는 경매로 사야 돼요. 경매. 구축을 사라가 아니고요. 그리고 준신축을 사라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이미 오를 거는 다 올랐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축을 노려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그 구축들이 상승률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최대한 싸게 사야 돼요. 살 때부터. 그래서 이때는 사는 방법을 바꿔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경매를 배워야 돼요. 그런 분들은. 내가 돈을 빨리빨리 모아 나갈 수 있는 어떤 월급이나 그런 게 아니라면 빨리 재테크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내 집 마련이 중요한데 자가로 네. 그 경험이 중요한데 현금 여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일단 자가로 구매를 한번 해보고 그렇죠. 조금 부족하면은 신축은 아니지만 이제 경매로 구축을 한번 노려보자. 그쵸. 그렇죠. 면적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우리가 항상 84 타입. 내가 나중에 결혼도 할 수 있고 애도 낳을 수 있고 평생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5평은 너무 적어.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84 타입만 고집하다가는 그만큼 또 시간이 늦춰지는 거겠죠. 그래서 25평짜리, 그럼 아까 말했던 5억짜리도 25평이면 훨씬 싸겠죠. 대략 뭐 한 4억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그런 것들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죠. 33평에 고집하지 말고 입지를 더 살펴보자는 말씀이죠. 그렇죠. 일단은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목적이고 그런 신축 아파트를 지금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죠. 근데 아까 전에 그냥 자가로 네. 집을 구매할 때 70%는 대출을 하고 30%는 가지고 있으면 자가로 하면 된다 하셨는데 네. 70%의 대출이 있으면 거기서 이자 비용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내가 이 집을 팔 때 네.
그 이자 비용만큼 집값이 올라 있을까 이제 확신을 좀 못 가지겠어요. 맞아요. 어떻게 좀 마인드를 가지면 네. 될지. 아, 맞아. 다 이 얘기예요. 정말 다 이 얘기 하거든요. 그럼 그 확신을 언제 가질 수 있는 걸까? 절대 못 가져, 평생.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런 부분이 모호하다 보니까 왜 저 같은 사람도 쉽게 말해서 이게 몇 년도에 얼마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언에 해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게 불확실하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에 특히 신축급이라면 이런 것들이 적어도 그 일대에서는 가장 빨리 오르는 거다 라고 할 수 있을 거니까 우리가 사는 것 중에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다. 그런 불확실성을 좀 줄일 수 있게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되면은 자가를 하고 조금 부족하면은 거주와 내 자가를 분리를 하고 근데 더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경매를 통해서 네. 좀 일단 먼저 자가 구매의 어떤 경험을 쌓아 나가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경매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아, 경매는 랑부프로 오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경매 수업을 신청하러 좀 네.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